예, 지난 1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디어 방송 환경의 변화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짜뉴스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외주 제작 환경 개선과 가짜뉴스 대책 마련 등 그동안 이룬 성과와 함께 추진 중인 개혁 작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4기 방통이 2년이 네. 다 됐네요. 네, 출범한 지. 그렇습니다. 예. 성과도 많이 거두셨고 조금 더 아쉽다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2년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느낌이신지요? 네, 벌써 이제 4기 방통위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4기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해서 4대 정책 목표 그리고 10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또 이제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의 정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방송 그 통신 생태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응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그 언론 자유 지수가 있습니다. 예. 탄핵 직전인 그 2016년에 우리나라가 70위로 아주 그 하위권으로 예. 쳐졌는데 이게 3년 만인 금년에는 41위로 29계단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시아에서는 언론 자유가 가장 보장되어 있는 국가다 이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주요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그 고질적인 네. 가불관계 개선 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2년 전에 그 PD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이 또 계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2016년에 그 TVN 이한비 PD께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2017년에는 아프리카로 이제 촬영을 갔던 두 분의 PD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방송계에서는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그리고 이러한 어떤 독립 제작 PD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과도한 업무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제작 환경이 이제 이슈와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러한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섰습니다. 예. 그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시는 거 알고 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면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자, 요것만큼은 요렇게 해달라. 어떤 그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은 겁니까? 뭐 법적 효력은 뭐 이렇게 이제 약합니다만은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이 방송 제작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어떤 기준을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제 계기가 아시겠지만 91년에 우리 방송에 외주 제작 정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금 이제 지났는데 그것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잘 아시다시피 한류의 확산 이러한 것들이 외주 제작 정책으로 인해서 한류의 확산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예. 그리고 제작 스태프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예.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방통위 중심으로 2017년 12월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이걸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지금 방송 제작 외주 가이드라인 이것을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임의로 그리고 구두로 계약하지 말고 표준 계약서를 이용한 서면 계약을 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작비 같은 경우도 표준 제작비 산정을 위한 기준도 없었고 그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 제작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또 이런 문제들이 이번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11월에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웠던 일은 없으셨나요? 뭐 아무래도 30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방송계에 이제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즉 방송사에서는 외주 제작사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보다도 이거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문제 제기하느냐는 예, 그런 그렇죠. 어떤 그 인식이 있었고 반면에 외주 제작 업체에 있는 분이나 이런 제작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런 열악한 환경이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어떤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의 자리를 만들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자체적으로 상생 발전 방안들을 마련했고 저 외주 제작사라든가 스태프들은 본인들이 이제 또 주장해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조금씩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위원님 저기 허위 조작 정보, 흔히들 네.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글쎄요,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인터넷 세상에서는 네네.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이 횡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도 최근에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도 이 가짜 뉴스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즉 가짜 뉴스, 통상 가짜 뉴스라고 그럽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짜 뉴스의 그 비판의 대상이 된 개인의 경우는 공인들 포함해서 인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이제 분열을 시키고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을 주는 예. 그러한 어떤 사회 악이라고 지금 보는 게 전 예. 세계적인 어떤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만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ICT 기능을 이제 악용해서 만드는 딥페이크 뉴스가 지금 큰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보면 이제 여론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까지도 뒤바꾸는 그런데 지금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지금 허위 조작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예. 이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국제 행사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국제 행사가 어떤 행사였고 여기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논의가 됐나요? 네, 지난 6월에 그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에서 예. AIBD 아시아 태평양 방송개발기구에서 매년 주최하는 아시안 미디어 서밋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에는 전 세계 약 42개국에서 약 600여 명의 정부 정책 결정자, 방송사 CEO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 페이크 뉴스를 이제 중심 주제로 해서 각국에서 온 장관들 그리고 AIBD 집행부와 더불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크 뉴스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한 국가의 이제 이슈는 아니다 하는데 이제 인식이 모아졌고 예. 또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페이크 뉴스와 관련해서는 비록 이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가 앞장서기보다는 AIBD 그리고 또 이제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서 오히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페이크 뉴스의 심각성 예.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이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앙코르와트 엔티 페이크 뉴스 이니셔티브를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각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예. 몇 년 전부터 인터넷 활용 매체 OTT라고 흔히들 부르죠.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많은 가입자가 있다고 하죠.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망 사용료를 사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내는데 이런 기업들, 해외 OTT 사업자들은 이걸 피해가고 있다. 그래서 차별이다. 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부분 어떻게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이용 환경이
대단히 지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보다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한 그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그런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자를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망 이용료, 즉 국내 기업들은 제대로 다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 해외 기업들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문제. 예. 또 그리고 이제 조세의 문제가 있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납세를 해야 되는데 조세를 회피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상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상에서 그 청소년 유해 영상 콘텐츠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원회 심의를 다 받고 그 제재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지만 예.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인터넷 기업 간에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 지금 많은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하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정책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러한 이제 요구들이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을 불러서 인터넷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1년 동안 바로 이런 역차별 이슈를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작년 말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그 발표해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이제 국회 입법으로 지금 이제 반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사업하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조세 정책 네. 하는데 이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해외 사업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를 이제 일으키더라도 외국에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바로 잡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금 두도록 이렇게 하는 등 우리나라 법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예.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방통위가 하는 일, 우리 국민들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뭐 짧은 시간에 하고 계신 일을 다 여쭤볼 수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용자 권익 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적인 개혁 작업도 있을 것 같은데 과시적인 성과 언제쯤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송통신 관련된 정책들은 사실 상당히 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출범 방통위원회에서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더디지 않냐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고치고 또 관행을 고쳐야 되는 만큼 예. 저희들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저희들이 초지일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참고 기다려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다면 예.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개혁의 성과물들을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